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니스토리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사도우미가 퇴직금을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회사 생활을 할 때 1년 이상을 만근 근무를 하면 그 자기 받는 급여에 따라서 이제 퇴직금이 보장이 되고 연월차 휴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휴게와 관련된 것들 다 포함이 되는데요. 가사 시장에도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사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가사도우미 A씨는 B씨 집에서 1년 넘게 가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같은 일을 하는 친구를 만난 A씨는 친구로부터 자기는 근무가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A씨도 B씨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케이스에서 B씨는 과연 그러면 A씨에게 퇴직금을 줘야 할 법률적인 의무가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살다 보면 모든 일이 다 이런 권리와 의무로 귀속되는 법률 관계도 있지만 사람인 이상 도리 내지는 인정이라는 것도 있어서 아주머니가 우리 집 꼬맹이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분을 높이 평가하시는 분은 그 명목이 퇴직금이 됐든 아니면 위로금이 됐든 간에 일을 그만두실 때 조금 이렇게 돈 월급 위에 조금 더 얹어서 주는 것이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또 대부분 또 그렇게 통용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시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달라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을 줄 만큼 우리 집에 큰 기여를 한 분 같지는 않은데 돈을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반 회사 같으면 당연히 드려야 되죠. 만약에 그런 거 퇴직금 안 주고 그러면 그것도 관련법에 위반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의 근로관계를 종속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어떤 형편으로 근로를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사도우미 다시 말씀드려 그 당시에 근로기준법 한 50년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사사용인 이런 말을 썼고요. 예전에는 조금 그냥 통용되는 말로 식모, 유모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까지 퇴직금을 준다? 거기까지는 사회적인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11조에서는 가사도우미와 베이비시터, 지금은 그렇게 말을 쓰지만 그 당시에는 가사사용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11조 적용 범위는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다시 말해서 가족들이 경영하는 가족기업이라든가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가사사용인, 다시 말씀드려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에게 퇴직금을 꼭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런 가사도우미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퇴직금을 받을 길이 전혀 열리지 않는 것인가요? 그것은 사회가 이렇게 규율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제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과정에 최근에 이제 지금 최근 수십 년 내로는 이제
가사 근로자법이라고 이제 통칭하는 가사 시장에 관련된 법들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사 근로자법은 이런 공백을 메우려는 입법으로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가사 근로자법은 다시 말씀드려 가사 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와 똑같이 인정을 해서 퇴직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 적용 내지는 근로기준법에 규율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을 직접 바꾸는 방법은 아니고 가사 근로자법이라는 일종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사항들을 규율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가사 근로자에 관한 법률, 이러한 그 정부 입법과 일부 야당의 국회 입법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가사 근로자법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인증업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도 앱을 이용해서 하는 파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 가사 시장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색다른 면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사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을 상당히 그 다양하게 여러 사업자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또 가사근로자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이제 인증업체라고 해서 다소 난립하고 좀 중소기업적인 직업소개서뿐만 아니라 대형화된 자본과 함께 숙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업체들을 이 시장에 참여시킴으로써 가사 서비스를 보다 다양화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정부 이 입법의 기본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점차 이제 인증업체로 가려는 회사들이 많아질수록 이 시장도 다양화되면서 또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골라서 본인의 형편에 맞게끔 취사 선택하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평온하게 유지되어 온 가사 시장, 다시 말씀드려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한테까지 4대 보험을 적용하고 또 근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내시는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면 결국 가사 시장에서도 정부가 조세를 거두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 내지는 우려들도 많이 있고, 또 인증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인증업체를 직접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하는 업체들을 말하는데 고객과의 분쟁이 있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급여를 직접 줘야 되는데 퇴직금뿐만 아니라 급여를 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법상의 미비 내지는 조금 고려하지 못했던 불규칙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좀 부작용이 많아서 가사근로자법을 직접 바로 시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난 그런 걱정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이 시장을 변화는 기본적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직업소개소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종전과 같은 직업소개업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 수도 있고, 인증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숙련된 인원들을 고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으나,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려고 하는 회사 차원의 법인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시장의 경쟁력은 보다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최근에 조선족 동포들 뿐만 아니라 필리핀 내니를 포함하는 영어권에 있는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내니들, 다시 말씀드려서 보모나 청소를 위주로 하는 사람들을 쓰려고 하는 수요도 적지만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보다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이 가사 서비스에 대해서도 국제화 물결이 몰아친다면 적지 않은 차원에서 그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필리핀 내니를 포함하는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도우미 서비스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이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고 필리핀 내니를 그냥 아무나 갖다 쓰는 것은 현재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입법의 보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가사도우미와 퇴직금, 그리고 가사근로자법, 그 다음에 필리핀 내니에 대한 짧은 소견이나마 단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니스토리 TV였습니다.